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람을 진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른바 행동설계 3단계입니다. 프로 미룸러, 프로 게으름러일지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3단계 설계법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학 박사 BJ 포그의 습관의 디테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딱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제 1부에서 B는 MAP,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 능력, 자극, 이게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즉 행동을 이루는 3박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맨날 동기부여라고 말할 때 이 동기, 이거 파헤쳐 볼게요. 이 동기를 파헤쳐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나를 성공까지 이끌고 가는지, 도대체 그 성공하는 행동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가 뭔지, 그 3단계 설계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동기가 뭘까요? 포괄적인 수준의 행동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 우리가 행동하려는 모든 욕구를 일으켜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고, 하루 날 잡아 집안에 안 좋은 물건과 음식들 몽땅 버리고, 갑자기 영어 공부 1년치 강의를 결제하고 공항으로 냅다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버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는요, 변덕이 심합니다. 꼭 파도 같아요. 계속 바뀌고 그 강도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매일 매분 매초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이 동기의 특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덕이 심합니다. 2. 파도처럼 강도가 달라지고요. 3. 매분 매초 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동기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보다 오후에 뭔가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금요일 밤이 딱 되면 대부분 자기개발 동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동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기복 때문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이 동기라는 아이의 기본 세팅값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수준의 동기가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유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동기를 완전히 인수분해해서 일정 수준의 동기를 계속 이어가려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특정 동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을 지속하는데 애를 먹는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 딱 맞는 행동을 그냥 계속함으로써 역으로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준의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동 설계의 첫걸음은 여러분의 열망을 분명하게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1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열망 혹은 원하는 그 결과를 명확히 적어보세요. 종이에 적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라는 열망을 썼다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모호하면요, 왜 하고 싶은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다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한량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몇 년 뒤 해외에서 사는 게 진짜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 열망을 명확히 하면요,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그 행동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저자도 처음에 소위 마음 챙기기, 이게 자기 열망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생활 속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였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열망의 이 디테일을 어떻게 집어내느냐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행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스트레스 줄이기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 무언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챙기기는 보통 아예 다른 걸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뭘 안 하는 거고 하나는 뭘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열망을 명확히 하세요. 섬세하게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2단계는요. 행동 가능한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과정은요. 사실 정말 중요한데 다들 안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열망과 결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요. 열망은요. 이를테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이상 받기와 같이 측정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망과 결과 이 두 개만 딱 생각해요. 아니 그럼 그냥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받기를 위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면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과 결과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지금 당장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꺼놓기, 교재 펼치고 5쪽을 읽기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행동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열망이 만약 혈당 관리를 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언제까지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열망과 결과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각종 서적, 전문이나 주변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행동 설계 마지막 3단계입니다. 나한테 진짜 딱 맞는 행동을 골라내면 되는 건데요. 저자는 이 행동을 황금 행동이라고 불러요. 이 황금 행동은 2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즉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한 커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저자의 행동 모형에 따르면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능력상 지금 당장 하기 어려워도 일단 할 수 있게 돼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는 파도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러분이 하기 쉬운 수준이 되어야 이 낮아지는 동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기도 점점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난이도도 좀 있어서 지금 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이제 동기와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 이 행동 곡선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서 그 행동은 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막는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동기의 마지막 특성인데요. 바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청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설탕을 끊고 싶다, 달달한 걸 먹고 싶다. 둘 다 분명히 나의 동기가 맞는데 완전히 상충되죠. 동기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게 동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현재, 즉 오늘자 내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게 무조건 이깁니다. 청소하고 싶다와 쉬고 싶다. 이 2개의 상반되는 동기가 만나면 능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건 당연히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청소하는 것 대신 그냥 쉬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쉬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이건 뭐 사실 청소하는 거랑 쉬는 거 이 2개 말고도요. 이렇게 반대되는 동기가 있을 때 보통 여러분이 자꾸 쉬운 것만 선택해서 진짜 인생 바꿔야 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막 여러분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자괴감이 든다면요. 이걸 진짜 막아야 합니다. 네, 모든 행동의 목적은요.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정체성 훼손을 막고 내가 바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이어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으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을 일단 해보세요.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쉬는 것보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냥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걸 그렇게 하면서 청소에 대한 영상을 눌러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에 대한 동기가 올라올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요.
그 동기의 강도,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잠들기 전에 먹방 계속 보면 그 음식이 점점 더 엄청 먹고 싶어서 결국엔 내일 그 음식 결국 먹잖아요. 똑같아요. 동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언제 쉬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일어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이에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너무 쉬운 일이라 어김없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쉽지만 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또 다른 행동을 설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 정체성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아주 작게 쪼개서 시작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 지금 내 레벨에 맞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2개 문장을 말해 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